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너무 파래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그동안 김준호 매니저가 알려줬던 종목 ABL 바이오는 뭐 끝없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ABL 바이오와 함께 앱클론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ABL 바이오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산 플랫폼 기술이 이제 기술 수출이 논의 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모멘텀으로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급등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가가 32,70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익절가를 잡아들려고 제가 리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3만 원 라인대를 돌파해서 32,800원 라인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금 32,850원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1,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까지 34,00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보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서 익절가와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시작에서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SK케미칼도 한번 짚어주셔야겠죠. 네, 전일 시장이 마이너스 7%까지 밀리면서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SK케미칼이 전일 목표가였던 10만 5천 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 막판에 시장이 빠지면서 좀 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전일 10만 5천 원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점에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96,90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 95,000원 라인대를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000원 라인대를 본저가 또는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우리가 종목들을 이제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일 SK케미칼도 지난달 20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바로 한 보름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전일에 10만 7,500원까지 올랐고요. ABL 바이오는 또 이제 27%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외에 전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 또 알려주셨던 종목인 만큼 혹시라도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일단 대우 부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나서 당연히 종목들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웬만한 종목들이 뭐 10% 이상의 하락들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7% 정도의 좀 조정이 나왔었고 지금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전일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만큼 오늘의 반등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88, 4%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모멘텀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일은 시장 여파로 1,200개 넘는 종목들 중에서 거의 1,200 가까이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지금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데 목표가랑 손절가도 동일합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전기 자전거에도 부품을 납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린 뉴딜 그리고 또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목표가는 2,600원 그대로 동일하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2,1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도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았었고요. 만약에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분명히 2차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노바렉스도 바로 이어서 한번 해주실게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우리 대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코로나 여파에도 또 그리고 시장이 불안해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노바렉스도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또한 기술적 반등,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래서 3%대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전일의 시가선을 회복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는 36,000원 라인대를 그대로 동일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29,000원 라인대 동일하니까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에 알려주셨던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새롭게 볼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확산세,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크게 한번 흔들렸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렸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섹터를 오늘 들고 오셨습니다. 과연 지금 타이밍에서 어떨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백신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달려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볼 만한 종목도 네. 이와 관련한 섹터로 묶여 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SK케미칼, 방금 전에 목표가 터치했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네. 백신 관련 종목이고요. 또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책사업, 백신 국책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SK케미칼은 백신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요. 우리 국책 백신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관련 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아이진입니다. 아이진. 네. 아이진은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섹터에서 대장주로 봐야 되나요? 대안주로 봐야 되나요? 사실 뭐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다만 아이진만의 개별적인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진을 가져왔고 왜 아이진을 가져왔는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진 같은 경우는요. 안과 질환, 허혈성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대표 면역 증강제 기반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면역 증강제에 관련해서는 글로벌 소수 기업만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유일하게 독점으로 면역 증강제 기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면역 증강제의 장점은요. 높은 생산성도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의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쓰이는 게 면역 증강제 관련해서 백신 관련인데 오히려 이제 아이진에서 계속해서 면역 증강제 기반으로 백신이 개발에 성공했을 때 오히려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 아이진에서 단백질 제조합 기술을 바탕으로 4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 수출이 가장 높은 당뇨 만막 증 치료제가 오히려 임상 2A 이상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임상 2 비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고무적인 결과값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 증강제 기반 백신 치료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그 부분이 오히려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반등 흐름 또 모멘텀으로 또 기대감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아이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기술 수출과 관련한 모멘텀이 묶이게 되면 크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이진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어제 시장이 급락했다 보니 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가가 지금 1,65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고점 라인대까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사실 시장 여파로 웬만한 종목들이 9에서 10% 가까이 다 밀렸었는데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7, 8%대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11,350원 라인대를 돌파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11,35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매물벽에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11,35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을 때 강력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올해 말에 있을 기술 수출 그리고 또 임상 2 비상에 대한 기대값이 어느 정도 좀 좋게 결과값이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강력하게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11,350원 라인대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 라인대도 9,2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대까지는 당연히 이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아이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또 1,9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요, 11,350원. 이 매물을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일단 두 번째로 가져온 섹터는요. 일단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IT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니라요. 네.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엔터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엔터주 오랜만에 봅니다. 요즘 뭐 시장에서 엔터주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 것 네. 같은데 궁금하네요. 김준호 과 매니저가 가져온 엔터주 현재 구간에서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비보 의견 주시면 구도가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다는 네. 의견 주셨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 일단 어떤 시장의 주도 섹터는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 섹터 안에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개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엔터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선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비보 의견 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올해 가장 IPO 시장에서 최대 하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상장과요. 그리고 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상장 기대감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앞두고 있어요. 그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인 바로 DP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DPC는 우리가 이제 엔터주 가운데서 대장주로 봐야 될지 대안주로 볼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일단 DPC 같은 경우는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분 관계도를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가 방시혁 대표고 2대 주주가 이제 친척 관계인 넷마블이 이제 2대 주주입니다. 3대 주주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인데요. 그게 DPC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LB 인베스트먼트인데 네. 그때 그래가지고 LB세미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개별주 중에서 가장 크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의 기대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또 7월 달에도 BTS 일본에서 BTS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호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예상 기업 가치 시총이 최대 6조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SK케미칼 오늘 저희가 좀 살펴봤고 SK케미칼뿐만 아니라 SK 주가도 요즘에 네. 그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DPC도 함께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전에 이렇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LB세미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초록뱀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DPC를 알려주신 이유 뭐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사실 뭐 관계는 크게 없지만 네. SK바이오랜드라든지 뭐 SK케미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SK바이오팜 상장이 임박하면서 최근에 뭐 지주회사인 SK라든지 SK증권들이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분이 12% 이상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록뱅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한국 카테고리가 이제 생성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초록뱀이었고 LB세미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또 재추천을 드렸었는데 DPC는 그냥 오롯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대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DPC인데요. 가격 전략,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아주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때 한번 상한가도 들어갔었고 또 최근에도 한번 매수해서 15% 이상의 큰 수익을 챙겼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한번 모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일 DPC도 마찬가지로 9에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DPC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 지금 가격대가 10,00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10,0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고 일단 1차 목표가가 11,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게요.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 1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라인대인 1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대는요. 바로 9,000원 라인대까지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시가선 라인대를 손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이번 주도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당연히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DPC의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두 종목도 다뤄봤는데 이외의 시장 분석이라든지 또 김준호 매니저의 또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장 끝나고 바로 4시에 엠비엔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내일의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전일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우리 시장 또 이번 주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장 끝나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마감 후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제가 샵 2034 김준호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요, 또 장마감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